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영남알프스,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우뚝 솟아있는 가지산 자락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하는 도량이지요. 그 조용한 사찰이 김장으로 행복하게 술렁입니다. 가지산 자락 작은 마을이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합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값진 추억. 산골 작은 학교의 가을 운동회로 행복한 추억 하나 더합니다. 가지산 자락 사람들 마음속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3시 30분, 성남사 대웅전에 불이 훤하게 켜졌습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법복으로 예를 갖춘 비구니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올립니다. 성남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입니다. 해의 기운이 하늘에 조금씩 스며드는 5시. 아직은 이른 아침 시간, 스님들의 아침 공양이 시작됩니다. 속세보다는 이른 아침이지요. 음식에 대한 감사와 정진을 다짐하는 연불로 공양이 시작됩니다. 청수물로 바루를 헹구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찬을 뜹니다. 그러나 밥과 반찬을 다 떠도 아직 수저를 들 수 없습니다. 연부를 외우며 다시 한번 마음을 정갈하게 닦지요. 그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 식사는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요, 자신을 향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덜어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는 바로 공양. 과하게 채우지 않고 그래서 낭비가 없는 비움의 미학이지요. 어쩌면 언제부턴가 우리가 잊고 사는 삶의 덕목일 것입니다. 그 바로 공양할 때 연불 하는 심경, 그거는 이제 심경이라 하는데 공양 시간에 좀 여법하게 법답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바로 공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000m 이상 고산 7개로 이루어진 영남알프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지산은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산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주봉입니다. 그 가지산 자락에 성남사가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사찰 모습이 산속 자연의 일부인 듯하지요. 성남사는 신라시대 도의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3층 석탑도 그 긴 역사를 함께했지요. 이곳이 비구니 사찰이 된 건 한국전쟁 이후.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는 대표적인 선원 역할을 해왔지요.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금당에는 늘 20-30여 명의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좌를 한 채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좌선. 보리수 아래 석가처럼 깨달음을 구하는 시간이지요.
고요 속에 죽빛 소리만이 좌선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50분) 좌선 뒤에는 (10분) 경행을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좌선으로 굳어진 몸을 풀고 머릿속 생각들을 정리하지요. 이 또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1년) 내내 일주문 밖을 나가지 않으며 하루 12시간씩 정진하는 스님들. 멀고도 험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은 정진하던 스님들까지 모두 경내에 있는 밭으로 나왔습니다. 여염집처럼 성남사에서도 김장은 가을철 가장 큰 행사지요. 다는 못 나왔지만 조금 연로하신 이제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은 못 나오시고 또 기본적인 소임이 있어요. 그 소임 스님들도 못 나오고 그 밖에 대중들은 정진하는 대중 스님들까지 다 나왔어요. 씨를 뿌려 배추를 키우고 밥상에 올리기까지 모든 것이 스님들의 공력입니다. 절 뒷마당에서는 배추를 다듬느라 분주합니다. 1200포기 배추가 뒷마당을 가득 메웠네요. 나이 70 넘은 노스님도 손을 보탭니다. 엄마 34년 됐으니까 거기다 얘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남자에서는 얼마나? 지금 34년 됐어요. 예. 세상 모든 것은 수고로움 뒤에 얻어지죠. 스님들에게는 이 또한 깨달음의 시간일 것입니다. 수고로움 뒤에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배추가 소금을 머금는 동안 절의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50여) 명의 스님들이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드디어 속을 넣는 날. 여염집과는 다른 속으로 김치의 맛을 냅니다. 그냥 다시물 내가지고 고춧가루하고 갓, 당근 많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만 한 거예요. 밖에서는 새우젓만 넣고 이런 거 넣잖아요. 그거 전혀 안 들어가요. 오신채도 안 넣고 마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파도 안 들어간 거예요. 표고버섯과 다시마, 바람든 무를 끓여 만든 담백한 맛국물에 고춧가루와 갖은 채소를 넣어 속을 만들었습니다. 살생을 금하고 맛과 향이 강한 재료는 멀리하는 게 불교의 법도지요. 그 법도대로 만든 김치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맛있고 배추는 달고 양념은 아주 진하게 잘 됐어요. 불교의 철학을 담은 정갈하고 깨끗한 김치. 스님들의 가을 곳간이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행복한 소란스러움이 지나고 스님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만큼 스님들의 깨달음도 더 깊어집니다. 가지산에서 뻗어나온 고헌산 중턱. 해발 500m에 위치한 소호리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와, 저거 너무 도시에서 산골로 유학 온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모 떨어져서 산골 생활을 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산골 학교는 폐교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이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무사히
잘 먹겠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사입니다.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직접 보고 경험한 아이들에게는 감사의 마음도 쑥쑥 자라지요. 대부분 어떻게 오시냐면은 지인들 통해서 소개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애들을 시골에서 좀 키우고 싶다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저녁을 먹고 난 뒤 아이들이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마을 농가에서 생활합니다. 방을 쓸고 이부자리 펴는 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부자리를 펴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불도 직접 뗍니다. 그냥 그 밑에 종이를 쌓고요. 뭐 나무를 탑처럼 이렇게 쌓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한 개를 놓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나중에 불 지펴지면 응? 그렇게 하면 불이 잘 붙어요? 네. 그리고 부채질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령만 아는 게 아니라 솜씨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무거워서. 또 저녁되고 나무는요. 나무하러 갈 때는 좀 힘든데요. 뭐 계속 이어지진 않지만 여기 나무라서 좀 따뜻하죠. 온도 조절을 안 해도 돼요. 타닥타닥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씨의 유혹을 못 이겨 밤 한 움큼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이 밤은 누가 주워온 거예요? 가는 저희가 도망쳤는데요. 한 번에 300개는 주워요. 하루에 300개요. 손을 새까맣게 물들이며 까는 밤.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일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밤맛은 그저 밤맛만은 아니겠지요.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듯한 밤 시간. 하지만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날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소호분교 가을 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이를 산골로 유학 보낸 엄마 아빠도 회사 휴가 내고 모두들 달려왔습니다. 아빠도 오늘 휴가 내셨어요. 동네 어르신들까지 오셨습니다. 산골 학교 가을 운동회는 마을 잔치입니다. 운동회의 백미는 역시 달리기. 이 뛰는 친구들마다 초조한 기다림은 먼 훗날 행복한 추억이 되겠죠. 엄마 아빠의 열렬한 응원까지도 말이죠. 아이들이 유출 던지고 벌칙은 부모님이 받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운동회. 평소 운동이 부족했던 부모님들도 이날만큼은 마음껏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지요. 여기 있는 생활을 애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근데 엄마랑 아빠도 여기 귀촌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니까 저희도 좋아요. 온 가족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정말 즐겁고 제 손 적었어요. 근데 제 손은 1급 비밀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난 이거. 뭐? 키 크게 주세요. 잠깐만요. 난 소원이 3개다. 행복 속에 순수하고 해맑은 꿈도 연그러가겠지요. 그냥 마음에 다 해요.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가지산자락.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꿈도 가을 하늘처럼 높이 높이 날아오르